안녕하십니까. 13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수행했던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남성분 가해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클럽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 피해자 여성분의 주장은 이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뜬금없이 말 좀 걸더니 갑자기 자기의 성기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또 나타나서 또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죠.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저희 피의자, 의뢰인은 자기는 결코 넣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뭐 어떤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한테 가서 말을 건 적은 있는데 뜬금없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지 않았다. 내가 미쳤냐. 경찰이 빨리 왔어요. 피해자, 피의자 두 사람의 신체에서 혹시 상대방의 DNA가 나오는지 시료를 채취한 겁니다. 자, 피의자한테서는 손가락을 댔다고 하니까 손 부분,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는 음부 주변, 거기에 있는 검체를 채취를 했어요. 면봉으로. 그래서 혹시 상대방의 DNA가 나오는지 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DNA가 안 나왔고 피의자 손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DNA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접촉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저희 의뢰인은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성범죄는 끝나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진술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라고도 하고 증거 능력은 없지만 조사를 해서 상대방 피해자가 참이 나오고 저희 피의자가 거짓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저희한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경찰이 피해자, 피의자 양측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국과수 감정 결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응했다가 앞에서 국과수에서 아무런 저희가 했다는 증거도 안 나는데 만약에 거짓 반응이 나와버리면은 이거 속된 말로 덤탱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응하지 않아서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고민을 내린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2년 이상 유기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는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만약에 죄가 인정되면은 초범도 실형에 살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국가수 유전자 감정에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폴리그래프 검사도 양측이 거부해서 하지 않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 친구도 사실 여기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피의자의 행동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는 말은 해요. 초반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술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고 피의자의 행동과 자기 행동을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한 걸 가지고 이 피의자가 한 걸로 착각한 거 아닐까라고 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썼어요.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성기 안에 손을 넣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또 갑자기 피해자 성기에 손을 넣고 하는 행동이 이게 과연 이게 일반적이냐, 이거 자연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리고 피해자 친구분의 옆에 있었는데 이게 클럽이 하도 이제 시끄럽고 조명도 그래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 보였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CCTV, 이 클럽의 CCTV도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진술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쨌든 뭐 강제추행을 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은 든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혐의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유전자 검사
그런 게 있는 이상 이거를 깰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변호를 하면서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의를 좀 더 많이 기울이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성범죄는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피의자를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몰아붙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백하라는 느낌으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들도 힘들어하고 호소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범죄가 아주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잘 안 보이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증거들이 있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맡았던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유사강간 또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